장원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이 세팅을 새로 해가지고 어떤지 모르겠네요. 다행입니다. 혹시 그 설치하는 거 동영상 해보셨어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회사 거라도 크게 상관없을 거예요. 다 오픈소스라 가지고 뭐 라이센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사양이 근데 좀 너무 약하면은 조금 버벅거릴 수 있어요. 근데 윤지원님 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한 10시 반에 시작이니까 한 5분 정도 있다가 35분에 시작하죠. 윤주원님은 소리가 조금 작아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노이즈를 뭐 옵션을 켰는데 지금 어떠세요? 지금 소리 어떻습니까? 박종성님 반갑습니다. 소리 조금 커졌어요? 아니면은 똑같아요? 그 뭐 그 소음 같은 건 안 들리세요? 설치 동영상 어떻던가요?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럼 소리 볼륨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노이즈 하는 거를 원래 켜져 있었는데 껐거든요. 소음 조금 들려요? 그러면 이거 노이즈 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할 때 노이즈 이게 있으니까 좀 안 좋더라고요. 윤주원님은 소리를 볼륨을 좀 높이세요. 최대로 높이셔가지고 일단은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는 이제 설치도 다 했고 하니까 자바 이제 기초 그 커리큘럼에 있던 기초 조금 빨리 하고 바로 그 전자정부 프레임work으로 바로 이제 진행할게요.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바 첫 강의가 변수거든요. 자바 변수. 자바 변수인데 변수 들어보셨죠? 변수라는 거. 모든 이제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거든요. 그 언어는 이제 그 변수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모든 언어가 이제 시작할 때 변수부터 시작해요. 자바뿐만 아니고. 근데 이 변수를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사고를 컴퓨터 사고를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가 원래 컴퓨터 공학 가면은 전자계산기부터 해가지고 좀 배우는 게 있어요. 메모리 이런 거. 왜 배우냐면 컴퓨터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아야 변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요. 그래야지 이제 어떤 로직이 만들어질 때 내 머릿속에서 상상으로라도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겠구나. 이렇게 지금 처리되겠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처리되겠구나. 이걸 좀 상상으로 하면서 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되냐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냐면요. 계산기라고 보면, 계산기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을 할 거예요. 1 더하기를 하면, 이제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1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에 메모리에 있어요. 우리 컴퓨터 메모리에 그 메모리가 있고, 뭐 16기가가 있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 CPU가 있어요. CPU가 있는데, 계산기에서 1 더하기 1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 메모리에 어떤 특정 주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는 주소가 있어요. 거기에 1이 들어가고, B라는 주소에, 이거는 이제 OS가 하는 거예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1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개를 CPU에 보내요. 프로그램이. 이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실행을 하면 컴퓨터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CPU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1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결과값을 이렇게 줘요. 줘가지고 이제 C라는
그 메모리 값에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는 거거든요. 모든 그 로직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변수가 이 역할을 해요. 메모리에 적지 않은 역할. 그러면 자바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하면 메모리에 들어갔다가 그 메모리에 있는 값을 CPU에서 처리를 하고 받아서 또 메모리에 적재하고 그걸 다시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는 이 프로세스가 계속 도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값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런 값들이 수백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원리로 돌아간다 보시면 돼요. 변수라는 건 뭐냐면 메모리에다가 값을 할당한다. 뭐 다른 데는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을 안 봐가지고 제 생각대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변수라는 게 뭐냐면 뭐 A라는 변수가 있으면 A라는 변수에 숫자 1을 한다. 숫자 1을 대입한다. 그러면 메모리에다가 A라는 주소값에 1이라는 걸 입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수가 B가 있으면 B에다가 2를 메모리에 적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C는 A 더하기 B다 하면 C에 1, 2 돼가지고 3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는 이제 CPU랑 같다고 했죠. 계산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변수에 이제 타입이 있어요. 설명드린다고 지금 앞에 이게 타입이 없어요. 지금 타입이 없는데 이게 숫자잖아요. 그럼 자바는 제가 표를 보여드릴게요. 자바는 이제 숫자일 경우에는 int라는 타입을 써요.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 일단 알려드릴게요. int 그 다음에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 문자 숫자는 int 문자는 스트링. 근데 이제 이게 책에 보면은 뭐 int는 몇 자리고 롱도 있고 뭐 더블도 있고 막 그래요. 더블이라는 타입도 있어요. 더블 이거 다 숫자 타입인데 소수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발하면서 커진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커진 쓸 일이 없고 인트만 있으면 돼. 일단은 인트하고 스트링 두 개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클립스에서 해볼게요. 실제로. 자 인트하고 스트링이다. 숫자형과 문자형 두 가지다. 두 가지만 일단 알고 가는 거예요. 롱 타입하고 더블 타입은 쓰기는 쓰는데 이제 소수점하고 이제 저 좌표 계산 이런 거 할 때 쓰긴 써요. 근데 지금은 그까지 알 필요 없고요. 필요하면 찾아보면 돼요. 나머지 타입들은 잘 쓰는 게 이제 인트하고 스트링이에요. 거의 한 80% 이상 80% 이상 인트하고 스트링만 쓰니까 일단 두 개만 알아도 돼요. 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공통 컴포넌트가 솔직히 말하면 이게 모든 이제 소스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많은데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하고 뉴에서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패키지라는 데다 스타디라는 걸 만들 거예요. 스타디라는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스타디 만들고 원래는 뭐 여기 해가지고 뉴 해서 자바 뭐 파일에서 자바 뭐 이름 쓰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기 지금 소스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자 여기서 유틸에 가면 파일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아무거나 하나 들고 올게요. 커먼에서 이거 하나 복사해 그냥 복사해서 스터디 잡죠. 아 지금 변수 가지고 계산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스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게 해가지고 쫙 있어요. 소스는 지금 이제 다 비울 거예요. 다 없애버릴 거예요. 없애고 이거 다 지울 거예요. 다 지워.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위에 보면 이 지오브의 콤의 스터디라는 이게 패키지가 이름이 따라와요. 패키지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아시면 돼요. 이것도 클래스도 설명 드릴 거고 일단은 따라하세요. 제가 해놓은 거를 뭐 새로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복사해 왔잖아요. 복사해 왔는데 이게 빨간색이 나오잖아요. 이건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데 왜 오류 났냐? 딱 여기 앞에 엑스파트 딱 클릭하면 클래스 있는 파일명하고 이 클래스명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 틀려서 에러 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파일명을 리네임 해라 그거예요. 그럼 클릭해봐요. 그러면 스터디가 이게 원래는 로그인.v인가였는데 지금 스터디로 바뀌었죠.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라 하면. 그리고 요 클래스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우리 아직 커리큘럼 뒤쪽에 있거든요. 클래스하고 이거는. 그래서 그쪽에 가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렇게 생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바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메인 함수라고 불러요. 메인 함수. 메인 함수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걸 바로 실행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여 밑에 콘솔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보일 거예요. 여기다가 스트링 이 스트링 변수에 스트링 변수하고 인트 변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스트링 변수에 여기다가 abc라는 것을 이 변수 str이라는 변수에다가 대입하겠다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실행을 딱 한 지금 상태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딱 실행하는 순간 그 메모리에 strn 주소에 원래는 주소값에 str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드웨어 안에는 그거는 이제 OS하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쉽게 이제 str이라는 주소값에 abc라는 스트링을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입력이 된다 보시면 돼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를 프린트를 해보려면 진짜 이렇게 실행하면 그렇게 나오는지 abc라고 나오는지 보려면 자바에서 시스템하고 딱 점을 딱 찍으면 뭐가 나와요. 뒤에 여기서 시스템 점 아웃 점 프린트 ln 이렇게 하면 저 변수에 뭐가 들었는지 찍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 변수 값 이건 많이 쓸 거거든요. 많이 쓸 거니까 이거는 좀 외워 놓으시면 되고 시스템 아웃 점 프린트 ln 해가지고 스트링 변수 값하고 이 안에는 스트링 값과 값을 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트링이 붙어서 나오거든요. 여기서 strn 변수에다가 abc 입력한 거를 시스템 앞 프린트에 이렇게 입력을 해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실행을 어떻게 하냐. 원래 저 책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수 창 띄워서 그 경로로 이동한 다음에 거기서 자바 C 해서 컴파일을 하고 그러면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자바로 해서 그 클래스를 실행하면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강의들은 보면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어차피 지금 이런 것들을 나중에 개발하고 봐야 되는 것들이니까 처음부터 이걸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장한 뒤에 저도 지금 연습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뭐 오리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쭉 내리면
run as라고 있어요. run as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바 애플리케이션 요걸 클릭해요. 여기 단축키도 있어요. Alt Shift X. 여기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밑에 콘솔에 이 실행된 결과값은 콘솔에 나와요. 콘솔. 실행된 결과값은 콘솔에 이렇게 찍혀요. 그죠? 쉽죠? 대부분이 이제 이런 조합들로 이제 로직이 들어가면서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코드들이. 그 다음에 스트링을 이제 하나 ABC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B하고 DEF 이렇게 하고 또 한번 또 찍어보는 거예요. 찍는데 이제 위에는 ABC 있으니까 여기는 str 변수에다가 B 변수를 이제 더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어떻게 찍겠어요? 합쳐져서 나오겠죠. 여러 해죠. 너네즈의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게 왜 나오냐면 저장해라는 거. 저장하고 실행해라는 거예요. 저장 안 했잖아요. 저장 안 하면 여기 별표가 있어요. 별표. 저장하면 이게 없어져요. 오케이 하면 저장이 되는데 끄고 이걸 저장해 볼게요. 컨트롤 S 누르면 없어지죠? 그럼 저장된 거예요. 그래서 너네즈 자바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면 이렇게 문자가 붙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스트링하고 인티저 자 그 타입을 두 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티저로 한번 해볼게요. 인트에서 num 1 45. 그 num이라는 변수에 45를 이제 메모리에 이제 적지 않은 거예요. 그다음에 인트에 num이 30 이렇게 하고 여기 복사해요. 복사 합계.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시스템 프린트는 스트링을 컨트롤하는 함수거든요.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달 때는 여기서 이제 int sum는 num1 더하기 num2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합계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네, 기본을 인식합니다. 요것도 지금 그 연산자 부분에 있어요. 연산자도 제가 뒤에 원래 강의 목록 뒤에 있는데 바로 설명드릴게요. 어차피 뭐 이거 길게 할 게 아니니까. 연산자가 바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는 연산자가 이렇게 많아요. 종류가 많은데 딱 알아야 될 것만 말씀드리면 산술 연산자 플러스 하는 거예요. 더하기 하는 거예요. 더하기 계산기에 더하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 자바에서 지원하는 연산자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하긴 해요. 다른 언어들도 산술 연산자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별표로 된 게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게 이렇게 생긴 게 곱하기예요. 그 다음에 슬래시는 다시 정리할게요. 다시 이건 아시죠? 더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는 빼기.
이렇게 생긴 거는 곱하기, 이렇게 생긴 거는 곱하기예요. 곱하기. 이거는 나누기. 이거는 나머지 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인데 요거는 사용해요. 아니에요. 플러스가 있어서 출력하는 건 아니고 플러스는 더한 거예요. 더한 거.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거 마저 설명드리고요.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요건 이제 직접 해볼게요. 어떤 연산자 말하면 되는지 나중에 동영상 다시 열어보시고 보시면 돼요. 산술 연산자, 시프트 연산자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다음 관계 연산자, 비트도 할 필요 없고 논리 연산자, 그 다음에 사망 연산자도 써요. 그 다음에 이건 안 해요. 안 하고 요거 써요. 요거 쓰고 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 씁니다. 지금 해볼게요. 다 전부 6개를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플러스는 플러스 정의가 이어서 출력한, 그렇죠, 더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연산자는 뒤쪽에 있었는데 지금 그냥 다 해볼게요. 전부. 산술 연산자니까 요 가지고 문자에서 쓰면 그냥 이어서 출력한다. 이어서 출력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거. 그 더하는 거잖아요. 더하기. 붙여서 여기 요 문자에 여기 메모리에 들어있는 값을, 이 계산된 값을 붙여서 보여주겠다. 프린트 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제 몇 번 보면 아실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약간 이제 설명드리다가 넘어갔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썸을 다 붙여놨잖아요. 계산된 값을 여기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도 이거 에러가 나는지 이렇게 그냥 해볼게요. 식을 그냥, 이건 지금 위에는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앞에도 스트링이고 뒤에도 스트링이니까 딱 붙어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보면 틀린 게 뭐냐면 앞에는 스트링인데 뒤에는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요거를 저장하고 런 에지에서 자바 어플리케이션.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더하기를 보면 45하고 32 붙어서 나와요. 계산이 안 되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스트링이니까 이놈도 같이 이제 스트링화 돼버린 거예요. 지금 뒤에도 마찬가지고 계산이 안 되고 글씨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75가 나와야 되는데 75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문자가 붙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트쟁하고 스트링 외에 숫자행 같은 경우는 같이 찍어줄 때는 우리가 그 수학할 때도 보면은 가로 수학에 이제 계산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가로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가 되고 가로 안에 있는 숫자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가 계산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맨 마지막에 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여기서도 정확하게 이제 75가 나오려면 이렇게 가로를 묶어줘야 돼요.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게 먼저 계산돼요. 넘버 1과 넘버 2가 먼저 계산되고
그러면 75가 된 다음에 아마 찍힐 거예요.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75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다 붙인 다음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죠. 플러스는 이제 더하기고, 빼기는 이렇게 빼기 하면 되고, 곱하기는 이렇게. 이게 곱하기가 어디 있냐면요, 키보드의 숫자 8 위에 있는 거예요. Shift 누르고 하면 나와요. 나누기는 슬래시고, 나머지는 퍼센테이지.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똑같다니까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하면 이게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밑에 노란 이게 물결 색깔이 있어요. 노란 물결 색깔. 노란 줄이 쭉 생겨요. 이게 뭐냐면 이 안에서 지금 변수는 선언했는데 사용을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사용을 안 하면 이렇게 노란 줄이 생겨요. 밑으로. 여기 저장한 다음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해졌죠. 빼졌고 45에서 30 빼졌고 곱하기가 됐고 나누기. 근데 나머지는 지금 없는 거예요. 나누기 해가지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여기 있어요. 45에서 30 나누니까 이게 뒤에 나머지가 1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에 산술 연산자 이거는 다 공부했어요. 전부. 그 다음에 관계 연산자는 조건문 할 때 관계 연산자는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도 다 조건문 할 때 하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증감 후위 연산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설치하신 다음에 그냥 쭉 한 번씩 해보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이렇게 이제 후위 연산자가 플러스 2개를 붙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 뒤에도 한 개 붙여보고 뒤에도 2개 해보고 앞에도 이제 이게 지금 근데 스트링이니까 이게 숫자를 증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갈로 쳐줘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또 안 될 것 같아 계산이. 저도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저장하신 다음에 자바 애플리케이션.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게 45 그대로잖아요. 근데 앞에 이거 플러스 2개 붙인 거는 47이 됐어요. 왜 47이 됐냐면 여기 위에서 똑같은 너밀이잖아요. 너밀에서 먼저 프린트를 하고 뒤에서 이제 플러스이 뭐냐면 1을 더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2개 돼 있는 게. 그러면 45에다가 45를 먼저 프린트를 하고 플러스 2개가 생겼으니까 1을 더한 거예요. 46이 됐어요. 여기는 이미 메모리에 46이 들어간 거예요. 이 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잖아요. 메모리에 이미 46이 들어갔는데 밑에 내려와 보니까 그 메모리에 있는 너밀의 내용에 있는 거에다가 1을 대라 그런 거예요. 46이 됐는데 여기서 지금 46이 됐어요. 46이 되고 이제 앞에 여기 플러스가 있으면서 1을 더해진 거예요. 46 더하기 1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47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도 해볼게요.
일씩 증가해요. 소수점요? 소수점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어찌 되는지. 해보면 되죠.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거 따라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해보면 돼요. 이제 바로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됐잖아요. 직접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익혀 가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보면 여기서 이어서 가기 때문에 47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럼 헷갈리니까 요거는 너미로 해서 한번 돌려볼게요. 저장하고 자바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2가 줄어들었잖아요. 여기서 프린트를 하고 29가 된 다음에 다시 또 하나 1을 또 빼니까 28이 된 거죠. 28을 만든 다음에 찍은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는 일씩 증가하고 일씩 감소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개 말고 또 하나 있긴 있어요. 불린이라고 있어요. 불린. 참과 거짓을 정의하는 그 타입이거든요. 요거는 비시해결을 하고 일단은 연습하는 거니까 이걸 왜 하냐면 여기에 있는 다낭 연산자 중에 요 앞에 거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 거. 요 앞에 거하고 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논리 연산자 해볼게요. 여기도 변수를 두 개를 만들어야 돼. 여기는 분리는 true하고 false 만들어가야 돼. true하고 false. 여기 그리고 자바에서 뭐 주석을 이제 라인 주석을 할 때는 슬래시 두 개 합니다. 슬래시 두 개. 라인 주석은 슬래시 두 개. 그리고 블럭 주석은 또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라인 주석은 슬래시 두 개 하면 돼요. 여기는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부분은 무시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이제 코멘트 같은 거예요. 실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내가 뭐 어떤 이 라인에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진 건지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는 주석을 달 때는 이제 앞에 라인 단위일 때는 슬래시 두 개 하고 뒤에다가 막 적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요것도 넘이 빼기와 사이에 넣으면요. 사이에 넣어봐야 아무것도 안 하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이에 뭐 이 사이에 뭔가를 어떤 수식을 실행을 안 하고 식을 실행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볼게요. 그러니까 메모리의 어떤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 내가 컴퓨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로직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먼저 찍고 1을 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46이 되겠죠. 46. 한번 뺀 값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하면 여기다 하면 되죠. 아 맞네요. 질문하신 게 여기 이제 원래 값에서 한번 빠진 게 있으니까 그 빠진 값이 이제 너미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맞아요. 질문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은 지금 테스트 많이 하니까 막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 지금 빨리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1, 2, 3 하면 30에 29, 28 이렇게 하나씩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15분이니까 지금 논리연산자 한번 해볼게요. 논리연산자는 불링 가지고 테스트 해보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하고 B에다가 그럼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저도 이렇게는 뭐 개발할 때 이렇게 하진 않으니까 폴스가 그대로 나오죠. 폴스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 단한 연산자 느낌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반대가 돼요. 반대. 여기 앞에 느낌표를 붙이면 이거 실행해 볼게요. true로 바뀌죠. 앞에 느낌표가 붙으면 true false의 반대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true false의 반대값. 여기에 논리 연산자 해볼게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 B하고 논리 연산자 AND 두 개 붙은 거 이거하고 CCC. 근데 보면은 폴스하고 true잖아요. 폴스하고 true. 폴스하고 true면은 AND 두 개는 AND라는 거거든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거 하고 AND 연산자 AND 연산자 그 긴 막대 두 개를 이렇게 하면 이제 Y 연산자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폴스하고 true니까 폴스하고 true가 오면 엔드 하면 폴스가 나와요. 폴스. 둘 다 true든지 둘 다 폴스에 같은 값이어야 돼요. 같은 값. 같은 값이면 true가 나오고요. 다르면은 폴스가 나와요. 이 두 개가 같아야 돼요. 근데 OR은 둘 중에 한 개만 true이면 true예요. OR니까 둘 중에 한 개만 true면 true고, AND는 둘 다 true 또는 둘 다 폴스. 폴스면 폴스가 나오고 true면 true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연산자까지 한 거예요. 6번 연산자. 아, 땀표 두 개요. 박준선님이 질문 주신 거요. 다운표 두 개짜리 붙은 게 뭐 하는 거냐면요. 스트링을 묶을 때 쓰는 거예요. 스트링. 이 다운 두 개가 묶어진 안에 문자가 있으면 그냥 스트링으로 인식합니다. 문자로 인식합니다. 문자. 이렇게 된 것들은 다 문자로 인식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다운표 넣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여기다가 넘 위에다가 30에다가 다운표를 넣으면 빨간색 나오죠. 그러면 지금 타입은 인티저 숫자형인데 문자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문자에다가 다운표 없이 이렇게 하면 또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문자일 때는 다운표를 넣어줘야 되고요. 숫자일 때는 이 다운표를 빼야 돼요. 그래야 에러가 안 나요. 그래서 숫자 타입에다가 다운표를 넣고 이렇게 하면 이게 X가 나오잖아요. 오류가 났다고. 그러면 이제 스트링으로 바꾸라 이렇게 나와요. 타입을 스트링으로 바꾸라. 이거 클릭하면 스트링으로 바뀌어요.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밑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싹 일어나는 거죠. 문자를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인티저로 바꿔주고 숫자는 다운표를 없애야 되고요. 문자는 다운표를 쓰는 거예요.
스트링 띄우고 인트 하고 1이라는 건 없어요. 아, 인트를 변수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그 스트링의 S는요, 대문자예요, 대문자. 스트링의 int는 1. 어떻게 되나요? 빨간 줄이 나오죠? 이건 에러예요. 왜 그러냐면, int는 인티저 그 타입이라고 그 예약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바 언어가 미리 선점하고 있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고 있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불린 또 마찬가지예요. 스트링, 불린, 뭐 에러 나죠. 그래서 예약어는 변수로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불린하고 1 이렇게 하면 돼요. 좀 불린하고 1은 가능한데 예약어는 변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니까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거 빨간 줄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거 뭐 스트링 탑에다가 또 불린 탑 이렇게 연달아서 이어서 놓으니까 에러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얘는 클릭하면 스트링으로 해라는 거죠. 이거 해볼까요? 이런 타입이 없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 i요? i는 가능해요. i는 되죠. 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오늘은 변수하고 데이터 타입하고 불리는 논리형이라고 그래요. 연산자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연산자까지 했으니까요. 타입 변화는 뭐 책에는 뭐 있긴 있던데 타입 변화는 그렇게 쓸 일이 없어가지고 타입 변화는 그냥 넘어갈게요. 그는 쓸 일이 없고 타입 변화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입을 변환하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걸 쓰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는 배열하고 조건문 반복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플러스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울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복문 이런 데서 배울 건데 반복문에서도 쓸 수가 있고 어떤 계산할 때 쓰는 데가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업무마다 틀린데 토요일 강의 때 진행할게요. 자바에는 반복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뭐 이거보다 잡고 여기서 플러스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반복문의 이제 포맷인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들어가요. 포문이라는 거는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반복하는데 0부터 i라는 변수가 인트로 그 숫자형인 i라는 변수가 요 갈로 안에 있는 거 수행을 하고 올라오면 다 실행을 하고 올라오면 1을 더하는 거야 i에다가. 그러면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5다 5까지 이제 반복을 5까지 반복할 때 이렇게 해주면 한 번 실행하고 1이 되고 한 번 실행하고 또 2가 되고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해요. 일씩 이런 식으로 돼요. 그때 사용합니다. 이것도 말고 이렇게 말고도 또 쓰는 데가 있어요.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조건 같은 거 계산할 때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반복문 할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연산자도 어렵나요? 어려운 건 없죠. 지금 연산자하고 배운 게 재밌어요. 배운 게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메모리하고 CPU하고 그 말씀드릴 때 머릿속에다가 뭔가 변수 한 개 딱 나오면 A 변수 딱 나오면 이럴 때 인티즈 딱 나오면 이게 내 머리가 컴퓨터처럼 작동이 돼야 돼요. 컴퓨터처럼 작동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그 로직이 복잡해질 때
많이 도움 되거든요. 그럼 A는 이다 하면 딱 이거 딱 코딩을 하는 순간 내 머릿속에는 딱 컴퓨터의 메모리가 하나 딱 생겨가지고 A 여기는 1, B, 2 이게 딱 입력이 돼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메모리에 있으니까 이거를 나는 곱하기로 써야 되겠다. 곱하기를 쓰는데 이거 값을 숫자형에다 담아야 되겠네 하면서 인티지 하고 C는 A 곱하기 B 이렇게 하면 이거 위에 이제 막 줄이 막 길어져 가지고 막 긴데 위에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럼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이게 아까 메모리에 내가 넣었지 1, 2 그럼 곱하기 해가지고 C는 2가 나오겠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근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실제로 코딩하고 이제 개발하다 보면 이제 복잡해져요. 복잡해지는데 그걸 이제 항상 이제 컴퓨터의 사고, 메모리와 CPU의 어떤 그런 사고를 계속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러면 코딩이 복잡해져도 요런 이제 머릿속에 딱 이런 게 잡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간단한데 이제 이 안에는 이제 변수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객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객체. 객체가 하나 딱 선언되면 메모리에 객체 공간이 딱 생기는 거예요. 토요일에 배울 건데 배열이라는 걸 하나 선언하면 배열은 이제 여러 개 이제 변수가 여러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딱 하나 선언한다. 그러면 배열이 하나 딱 생기는 메모리에. 그럼 이 안에 있는 메모리 딱 공간이 딱 생기니까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값을 바꾸고 값을 넣고 막 이렇게 막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되게 중요해. 머릿속에 이제 항상 프로그래밍을 할 때 뭔가 변수가 생기든 뭐 클래스에 뭐 객체가 생기든 뭐가 딱 내가 선언하는 순간 메모리를 발당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로직이 이제 흘러갈 때 전자정보 공통 컴포넌트 할 때 같은 레벨이래요. 같은 레벨이고 배열이랑 변수는 같은 레벨인데 배열은 배열은 이제 공간이 메모리의 공간이 크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도 제가 쉽게 설명해서 이런데 객체도 이제 메모리에 예를 들어서 만두라는 객체가 있어요. 만두를 하나 만들었어요. new 해가지고 자바는 이제 앞에 new 하면 만들어지거든요. new 해가지고 만두를 만들면 메모리에 어떤 특정 뭐 주소값이 생겨요. 이거는 이제 OS하고 이제 자박하는 거고 new 하면은 만두가 하나 딱 생겨요. 만두. 여기 쉽게 여기 앞에 만두를 하죠. 만두가 하나 딱 메모리에 자리 잡아요. 메모리에. 근데 이 만두는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여러 가지 클래스 안에 이제 뭐 만두에 뭐 속도 있고 피도 있고 많잖아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메모리를 또 받고 해요. 근데 이제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만두랑 한 개를 만들면 메모리에 만두 한 개 생겼다. 메모리 만두 공간이 하나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와 어떤 변수와 이런 것들은 뭔가 제가 이제 공통 컴포넌트 실제로 데이터가 이렇게 메모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간단한 건데 실제 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고 보이고 뭐 하는 게 다 계산되고 어떻게 되는지 흘러가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줄 한 줄. 그렇기 때문에 그 다 보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이제 객체를 메모리에 넣는다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 객체도 이렇게 그냥 통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이거를 딱 분해해 가지고 또 하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또 객체 안에는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만두 안에는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것들이 다 각각의 그 메모리를 할당받고 다 자리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냥 만두가 하나 생겼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만두가 하나 메모리 하나 딱 만들어졌다. 그 만두는 내가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것보다 깊이 들어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뭔가 한 개 만들어지면 메모리야. 이것도 변수라고 보면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보다 큽니다. 메모리 양이 생각보다 커요. 보통 집에 요즘 PC는 8기가잖아요. 8기가. 8기가면은 상당히 큰 용량이에요. 옛날로 따지면은 뭐 신문지를 뭐 신문지에 출력한
근문자를 하면은 뭐 엄청난 트럭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이고, 그리고 메모리를 한번 이렇게 할당을 받아서 데이터가 적재되면 이게 계속 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같이 사라져요, 이것도.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사라지고 또 다른 프로그램 실행하면 또 프로그램이 또 메모리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뿐만 아니고 모든 프로그램이 그래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메모장도 딱 실행하면 이 메모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딱 올라가요. 메모리에 메모리에 딱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저장하거나 할 때 이제 그 디스크에 쓰거나 할 때 이제 뭐 CPU가 필요하면 CPU에 갔다 오고 뭐 처리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 저장이 아니죠. 프로그램 종료되면 사라져요. 미리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쓸 때 그만큼 할당을 받아서 프로세스가 다 그 자동으로 처리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A를 갖다가, 이건 내가 얼만큼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A를 뭐 했을 때 방을 내가 얼마나 크게 잡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스트링 A라는 변수를 담을 방이 10개가 필요하면 이렇게 이제 10개가 이제 방이 생기거든요. 메모리 공간이. 그럼 이 안에는 이제 스트링 값을 10개를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사이즈가 정해지는데, 다른 경우에는 그런 사이즈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배열, 표현을 어떻게 하냐. 변수는 그냥 아까 전에 타입 있잖아요. 스트링, 인티저, 불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뭐 객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배열 같으면 이제 뭐 스트링 배열이면 스트링하고 이제 표현을 앞에다 할 수도 있고, 변수 앞에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숫자도 넣을 수 있고, 이 대괄호로 하면 이제 배열인 거예요. A 이렇게 하면 이제 배열이에요. 이게 이렇게 선언하면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체도 마찬가지예요. 객체도 이게 위에 지금 선언한 게 스트링 객체예요.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객체도 있어요. 스트링 객체도 있는데, 뉴 해가지고, 뉴 하면 새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뉴 해가지고 스트링 이렇게 하면 이 객체예요, 이것도. 근데 많이 배열을 공간을 잡는다 해도 얼마 안 돼요. 측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양이 작아요. 오늘 강의한 건 좀 이해가 되셨나요? 한번 정리하면, 이 기호 있잖아요.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구하는 것도 써요. 나머지 구하는 건 어디 쓰냐면, 어, 페이징 이런 거 할 때 써요. 페이징. 페이징이라는 거는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우리 웹사이트에 보면 1페이지 같다, 2페이지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쓰고, 컬럼을 몇 개를 표현할 때 이럴 때는 이런 거 계산하는 데도 쓰긴 써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개짜리 있고, 마이너스 2개짜리 있죠. 그 다음에 엔드 연산자하고 오와 연산자 있었고, 짝대기 2개.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변수 스트링하고, 스트링 변수, 인티저 변수, 불린 변수 이렇게 있는 거.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문 없나요? 더 질문 없으면 오늘 이만큼 할까요? 또 내일 또 출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네, 복습하시고 설치를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한 것처럼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 뭐 산수 계산이나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뭐 바로 해보면 돼요. 궁금한 거는 직접.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